6장의 세 번째 강의, 선형계획법, 게임이론, 상대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형계획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2인 게임, 그 다음에 또 쌍대성, 최대위랑 최소절단 막 다루고 있는데요. 그냥 교양 듣듯이 가볍게 듣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선형계획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 똑같아요. 비용 fx를 최소화시키는 거,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제약조건, n개의 선형방정식이 주어지거나 n개의 부등식, 이 x의 엘리멘트들이 전부 다 0 이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제약조건으로 둘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해봤어요. 고등학생 때 해봤어요. 아닌가?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어떤 문제였냐면 그래프를 막 이렇게 줍니다. x가 3보다 클 때는 어떤 그래프를 따르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어떤 그래프를 따른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좀 더 이런 식으로 그려줬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때 이 비용이 언제 최대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점점 줄여 나가가지고 요 꼭지점에서 최대가 된다. 그리고 요 꼭지점에서 최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고1 때였나? 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자,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이때의 선형계획법을 그냥 매트릭스로 늘린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이거와 이거를 제약조건을 주었을 때 요 값을 최소화시켜라 라는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1/3인 112라고 했을 때 요런 이제 제약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제가 파이썬으로 그려봤어요. 요런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는 전부 다 잘랐습니다. 원래는 이런 평면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날린 거죠. 제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 삼각형에서라는 것은 이 제약 조건에서 C 트랜스포즈 X를 최소화하는 옵티멀한 X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때는 이런 그래프에서 얘를 점점 줄여가면서 맞췄는데 어땠어요? 항상 꼭지점에서만 최대 최소가 발생을 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CTX가 이러한 면이 있을 텐데 얘를 점점 줄여가면서 맞춰볼 거예요. 자, 그때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어떻게 될까요? 선형이기 때문에 요 꼭지점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발생을 하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려고 하는 문제가 쌍대 문제라고 하는 문제, 아니죠. 그게 선형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단체법이라는 방법이 쓰이긴 하는데 요즘에는 쓰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부등식 제약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제약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X의 엘리멘트들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주어졌을 때 결론을 냈을 때 X의 K가 0보다 크면은 이때는 비활성 조건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라그랑즈 승수법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람다를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 XK가 제약 조건이 없더라도 어차피 XK가 0보다 클 운명이었어. 그러면은 제약 조건이 영향을 줬어요, 못 줬어요? 안 줬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0으로 가게 된다. 자, 근데 제약 조건이 주어졌는데 얘가 만약에 XK가 마이너스 2였어요. 마이너스 2였는데 그러면은 제약 조건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옵티멀이 여기가 마이너스 2였는데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은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활성된 제약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이
최적계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람다라는 놈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적이 x랑 람다를 곱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요때는 람다가 0이고요. 이때는 x가 0이기 때문에 항상 곱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minimize fx x-2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x 플러스 2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요것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비용함수라고 해봅시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얘는 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얘는 2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의 제약 조건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겠죠. 그쵸? 0보다 커야겠죠. 자, 얘는 벌써 어때요? x 옵티멀이 2죠. 2일 때 벌써 0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 옵티멀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죠. 왜냐면은 이 제약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 조건이 0으로 가게 된다. 예시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쌍대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 제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계속 목표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할게요. 그냥 맨 첫 번째로 주어진 문제. 근데 제가 요거를 두 번째 문제, 쌍대 문제로 바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 문제가 주어졌는데, 제가 이거 그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뭐예요? 최소화를 시키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최대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이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꿨고, 자, 요거를 그냥 똑같은 동치인데 요거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요게 올라가고 요건 내려가고 쭉쭉쭉 가다가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쌍대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쌍대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있을 때 제가 쌍대 문제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해당 제약 조건에 따른 YTB를 요거는 어때요?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냐? 이게 우리의 원래 목표였어요. 왜냐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그쵸?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자, 다시 보면은 요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자, 지금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죠. 자,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느냐를 볼 건데, 자, YTB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래요. 자, 근데 우리가 AX는 B라는 지금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B 대신에 AX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YTA는 AYT에 트랜스포즈 한 거랑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왜냐면 트랜스포즈를 나올 때 얘네 순서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항상 요것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작거나 같냐면은 제가 요거를 또 제약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듀얼 프로블럼 쌍대 문제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한을 제공을 하고요. 얘는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최소값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약한 쌍대로 두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항상 뭐 양의 정부호도 그렇고 양의 정부호 준정부호도 그렇고 항상 는이 문제가 되잖아요. 는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는이 성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는을 찾아가지고 해당 조건이 옵티멀이다 라고 두고 풀고 싶은 거고요. 자, 이때 는이 성립할 때의 조건을 쌍대성 듀얼리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얘를 최대화를 시키고 얘를 최소화를 시켰을 때 어떤 한 점에서 옵티멀한 값을 만나게 될 텐데 해당 조건을 쌍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약한 쌍대라는 것은 이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항상 성립해요. 항상. 자, 근데 이 쌍대성 조건은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 성립하면은 convexity, Slater's condition, constraint qualifications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성립을 하는데 이거 굳이 살펴보진 않을게요. 이거 뭐
굳이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쌍대성이 성립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실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유량과 최소 절단. 최대 유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이제 소스 S고, 여기가 싱크 D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로부터 싱크로 최대한 많은 물 혹은 뭐 데이터로 생각을 하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이거 뭐 와이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자, 그때 최대 유량이라는 것은 소스와 싱크에서의 최대 유량 찾기, 아까 말씀드린 이 선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많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최소 절단은 지금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두 개로 쪼개고 싶은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쪼개고 싶은 거예요. 이때를 나눌 수 있는 최소 유량을 찾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최대 유량을 찾고 최대 유량을 찾고 최소 유량을 찾는데 요것들이 뭔지 풀어보질 않았지만 쌍대성 듀얼리티를 성립을 해가지고 정답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그 선 위에 그 글들이 뭐냐면은 일단 물이라고 합시다. 물을 이렇게 싱크로 보내는 건데 최대한 이 엣지는 7만큼 보낼 수 있고 2만큼 보낼 수 있고 8만큼 보낼 수 있다. 6, 4, 5만큼 보낼 수 3, 4 이렇게 보낼 수 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개로 나눌 건데 요런 식으로 뭐 나눌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마음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 일단 세 가지만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 물론은 좀 더 어려운 설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살펴보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려는 거는 최소 절단을 보자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최소 유량을 찾기. 자, 17 이렇게 나누면 7, 2, 8로 해서 17 됩니다. 자, 이것보다 낮은 최소 유량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나누면은 15, 6, 4, 5 더해서 15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나누면은 3, 2, 4, 3, 2 더해서 14. 이때가 최소 유량이 된다. 뭐 물론 여러 개들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때 14가 최소 유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유량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 증명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쌍대 문제로 이제 얘를 연결을 시켜 봤을 때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최대 유량은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최소 절단의 용량과 동일하다. 왜냐면은 쌍대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인 게임.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 내시 평행이라고, 내시 이퀄리브리움, 그 다음에 폰 노이만의 게임 이론 등등을 할 때 쓰이는 건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은 그거예요. X가 Y에게 돈이라고 합시다.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행렬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급 행렬 Pay of Matrix A라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X가 여기를 고르고 Y가 여기를 고르고 Y가 여기를 골랐을 때 X가 Y에게 3이라는 돈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X는 최대한 적은 돈을 주고 싶고, X2가 아니라 X는 최대한 적은 돈을 주고 싶고요. Y는 최대한 많은 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럼 Y는 요 중에서 이때의 기대값이 제일 높잖아요. 그쵸? 여기를 골랐을 때 1, 0보다 2가 제일 크고요. 3, -1보다 4가 제일 크기 때문에 Y는 요거를 고를 거예요. 그쵸? 자, 근데 X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 요게 항상 더 커요. 그쵸? 1보다 3을 더 많이 줘야 되고 2보다 4를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Y3는 이 4 항상 크기 때문에 요걸 보고 3열을 선택을 할 테지만
x 같은 경우는 1행이 비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요 행을 고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2라는 그 비용을 x가 y에게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2라는 점이 안장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y는 2보다 많이 받을 수가 없고 x는 2보다 더 많이 안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자, x가 항상 1을 고르는 게 최적의 전략이었어요. y도 항상 3을 고르는 게 최적의 전략이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자, 제가 요거 3행의 그래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봅시다. y는 이 2열을 고르는 것은 받는 것이 적어서 안 고르겠죠. 그렇죠? 여기랑 여기는 더 많이, 무조건 더 많이 주는데 왜 골라요? 안 고르겠죠? 안 골라요. 자, 근데 그러면은 요거 둘 중 하나를 고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y3를 고를 경우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4라는 값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x2가 선택이 될 경우에는 2를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2를 받았을 때 y가 y1을 골랐으면은 2보다 3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때는 y1이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고를지에 대해서 최적의 값이 달라진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략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같은 경우는 얘는 y3만 고르고 얘는 x1만 골랐기 때문에 하나의 그 결정되는 스트라테지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를 딱 고르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혼합해가지고 전략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x1의 확률로 그 x의 전략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x1의 확률로 여기 열을 고르고 x2의 확률로 이 열을 고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각각의 기대되는 비용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x 확률은 더하면 1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1이어야 되기 때문에 x2는 1-x1이다 이런 식으로 두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제가 요거랑 요거를 갖다고 두고 풀었어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고를 확률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랑 요게 최대를 가지겠다라고 두고 푸는 겁니다. 요거 같다 라고 두고 그 다음에 x2는 1-x1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에다 요걸 넣어주고요.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x1이 4분의 1일 때 옵티멀이고 x2가 4분의 3일 때 옵티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 확률로 얘가 4분의 3의 확률로 그 행을 고를 때 옵티멀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y도 계산을 해보면은 뭐 쭉쭉쭉 계산이 돼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갖다가 두고 풀었을 때 얘가 2.5, 2.5를 가지게 됩니다. y2는 안 고를 거니까 0으로 두고 풀었어요. 그래서 쭉쭉쭉 풀었을 때 y1은 y3는 2분의 1 확률로 각각 고르게 된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최적 전략은 이때 옵티멀을 지금 요걸로 뒀으니까 최적 전략은 게임의 가치를 2.5라고 판단을 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2.5라고 두고 판단을 했죠. 그럼 전체적인 게임 가치는 2.5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이것을 폰노이만의 최대 최소 정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전략을 다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2.5, 2.5다. 2.5, 2.5다. 그리고 요거는 쓰레기니까 아예 고르지를 않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쌍대성이랑 문제가 있냐? 그쵸? 왜 쌍대성이랑 문제가 있는 그 쌍대성을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쌍대성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확률이기 때문에 전부 0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에 x1이랑 x2를 더하면은 1이 되어야 된다. 확률은 전부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y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y의 합도 1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제약 조건이 되죠. 우리 계속 봤던 거죠. 제약 조건이고 x의 목표는 전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y의 목표는 전체 비용을 최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했던 선형 계획법의
그 뭐라 그러죠?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를 구했는데, 어때요? 이 최적 전략이 2.5로 전부 다 같다. 아, 그럼 이때가 옵티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의 관점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Y의 관점에서 비용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비용이 같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시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대체 왜? 요거랑 요거를 같다고 두고 푸는 거냐? 그죠? 제가 또 써놨습니다. 왜 같다고 두고 푸는가? 라는 점에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죠. 자, X가 지금 X의 전략에 따라서 Y의 전략이 바뀐다고 했죠. 그쵸? X가 이런 확률로 선택을 할 때 Y는 그에 따라 최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X1을 무조건 X1만 고른다고, 확률을 1로 고른다고 생각했을 때 Y는 요거를 고르는 게 무조건 최적이겠죠. 그쵸? 자, X의 기대지불, 이 뜻은 뭐냐면은 X의 기대지불액은 Y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지만 기대하는 기대지불액이 같다면은 어떤 전략에도 최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생각을 할 때, Y의 전략에 대해서만 지금 그 생각을 했지, X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을 아예 안 했죠. 그쵸? 그러면은, X가 무엇을 어떤 확률을 갖던지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있죠. 왜냐면 변수가 Y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내가 뭘 고르든 요거는 같은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 기대값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고 풀었기 때문에 해당 전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전략이 기대 지불액이 같다고 두고 풀면은 어떤 전략에도 최적의 반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에도 2.5라는 해당 게임에 대한 기대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전략이 최적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